At the time we started Amway, we started with a deep and abiding faith in people, that they had value and that they were not an accident that happened. People are worthy. They want to get ahead. They want to work. They're not out of work because they choose to be. And as we move around the world, all that continues on that basis of believing in the worthwhileness and the value of an individual. And I'm not telling you what to believe or not to believe. I just see it's almost impossible to believe in how you can build this business if you think people are no damn good. You just can't build this business on that premise. But we must never forget that every business, to be successful, has to serve people. Amway is people helping people to lead more successful lives. As we move out into the world, it's going to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we develop the compassionate and caring attitude. That means you'll be giving, and it is my belief that that's what drives this business. Each person is going to have somebody to encourage them, somebody to lift them up when they get down. That's what Amway's dedicated to. That where we go, you go, because we're partners together. 함께하는 감사, 아름다운 동행. 전국에 계신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11월 DBC 3주차 사회를 맡게 된 파운드 사파이어 최한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주간 여러분 강의를 통해 가지고 설레임 그리고 작은 자신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소중한 꿈을 꺼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멋진 시간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설렘 그리고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물음표에서 느낌표, 확신으로 바꿔주실 멋진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너잼볼츠 5가지 주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아메이 파운드서 수석 다이아몬드 원미선 리더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운더스 EDC 원미선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많은 리더님들이 이 온라인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반갑게 인사를 주실까 궁금했는데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정말 너무 반갑고요. 갑자기 저는 울컥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고요. 대구는 벌써 정말 나무들이 옷을 너무너무 화려하게 아름답게 갈아입고 있고요. 들녘을 보면 정말 황금 들판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한 그루의 나무를 봤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 한 그루가 과연 돋보이는 걸까? 그 나무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은 숲이 아닐까? 정말 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제 숲과 산이 되어주는 이글드림이 아닐까. 요즘 이글드림과 이글드림 시스템에 너무 감사한 요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 염려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 불안과 걱정 대신에 미래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로 또 이곳에서 또 단단한 마음 근육을 키워주고 또 위기를 기회로 또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이글 드림 시스템에 너무 감사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글 드림 시스템의 본질을 정말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글 드림 시스템의 본질을 모르면 이글 드림 시스템의 능력의 혜택을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 강의는요, 너츠 앤 볼츠 2 강의입니다. 시스템 강의지요. 이 시스템으로 제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오늘 저의 바람은 단 한 분만이라도 이 시스템, 이 매뉴얼, 이 교과서를 통해서 정말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 되셨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 아시죠?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후 무엇이 변할지 묻지 말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지금 관역에 정조준된 저 세 개의 화살표를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요,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핵심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을 고르는 것이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늘 시대에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화살 하나는 60년 전에도, 그리고 코로나19로 비상이 일상이 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을 아메이니까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제가 결핍은 곧 에너지다라는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요즘 변화되는 일상 속에서 참 많이 결핍을 느끼고 있으시죠? 어쩌면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위로도 됐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결핍이란 무엇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머리 나쁜 사람하고 머리 좋은 사람하고 실험을 했대요. 근데 누가 이기게요? 머리 나쁜 사람이 이긴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남과 대화에서 채우려는 리더십이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 채워져야 하는 것들로 예상하지 못한 많은 새로운 것들, 겪어보지 않은 것들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희망찬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결핍에 지면 상처가 되고 결핍을 지고 힘들면 사는 힘이 된다고. 그래서 따라서 결핍이 곧 에너지라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이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듣는데요. 요즘 20대 아이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함으로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책에서 너무 와닿았습니다. 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시더군요. 일은 음식, 아름다움, 쉼, 우정, 기도 등등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된다고.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함에 시달린다고. 그렇게 삶을 포기할 만큼의 용기가 이렇게 정말 참다운 의미 있는 일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요즘은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업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코로나19에 어떻게 지내고 있으셨어요? 참 많이 차갑죠. 그쵸? 마음도 그리고 주변 환경도. 근데 저희 팀의 파트너분들은 일을 하면서 아메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나칠 수도 있는 소문이고 또 지나칠 수도 있는 것들이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받는 혜택들이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급식도 있었고요. 특히 여성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도 받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에서는요, 파트너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생리대, 그리고 또 라면, 그리고 또 감사하게 각 처에서 이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소비자분들과 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분들, 생리대가 필요한 곳,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를 잘 못 챙겨 먹는 아이들을 그 각 가정에 꼭 들어가야 되는 각 처에 저희들 라면들을 이렇게 공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세상에 이렇게 훈훈한, 또 저희들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저희는 지금 몇 년째 매년 연말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저희가 쓰고 있는 생필품이죠. 그것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함께 나눠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파트너들이 통조림, 그러니까 참치 통조림을 또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칫솔, 치약들을 모아서 또 보내야 할 곳이 있다고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이곳에서 배웠잖아요. 사랑, 나눔, 희망, 봉사, 이곳에서 훈련받은 것을 저희 삶에서, 저희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저희 아메이가 또 이글드림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희는 많이 위축되는 기간이기도 했지만 참 따스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들 나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일을 더 확장하고 수입이 많아져서 저희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확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 저희 너츠앤볼츠 1 시간, 여러분들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다 기억나세요? 사업 시작하기, 꿈 가꾸기,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만남과 초대로 이어질까? 그리고 이분들을 또 어떻게 하면 사업 설명을 할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는 이어서 사업 설명하고 난 다음에 48시간 이내 가급적이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후원을 할까? 제가 맡은 강의는 7번부터 11번까지 5항목입니다. 7번, 오늘 7번 지속적인 후원, 사업 키우기, 시스템 앤 툴, 네트워크 균형, 의사소통의 방법. 오늘 이 5가지를 배우셔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7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후원, 팔롭스루. 제가 그냥 사전적 의미를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팔롭, 사업 설명 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팔롭이라고 하죠. 지금 하고 계시죠? 팔롭스루는 사업을 결심한 후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돕는 과정이고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항목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구간은요, 7번 항목의 구간은 실천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실천의 반대말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하시던데, 왜냐하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제로니까요. 근데 참 마음과 같지 않게 저희들 실천을 더디게 하는 게 있죠. 그것이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더 필요한 게 반드시 탱코아가 필요한 또 구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롭스루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3개월 집중하기로 일단 더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3개월을 어떤 걸 집중하셔야 되냐 하면요, 10, 무한 반복이죠. 저희들 매주 이 시간에 시스템 강의를 듣고 또 그 배운 대로 실천하고 또 그 실천이 복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 집중하기로, 그리고 10 반복하기로 일단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분을요, 10번 만나기로 스스로 결정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수많은 자산이 만들어주는 구간입니다. 어떤 자산요? 경험이요. 그런데
그 자산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셔야 되고요. 꼭 가야 할 자리에 가셔야 기적이 생겨난다는 거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꼭 기록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성공자들의 특징은요,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일 아쉬운 게 제가 이렇게 기록했던 수첩들이 지금 없어진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수첩들을 좀 간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기록이 꼭 나를 너무 억누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규율이 곧 자유입니다. 스케줄이 나를 움직이지 제가 스케줄을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고 나면요, 조금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532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 532 분야별로 기록을 해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통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록을 해야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시간을 또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처음부터 원주라는 장거리를 후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업도 초보인데다가 운전도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구간 휴게소에서 다 쉬고 좀 자야지 다음 구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었거든요. 근데 운전은 10시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일한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되는 그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세밀히 적으셔야지 진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상속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꾸준하게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또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표정 말투를 바꿔보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얼음 공주가 참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파트너분들에게 볼펜을 좀 무는 습관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습관을 통해서 제 표정도 바뀌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투요. 저희는 특히 이 구간은요,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보만 전달하는 말 대화에서요, 그리고 마음으로 진짜 소통하는 대화로 바꾸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말그릇이라는 책에 보면 말 습관만 바꿔도 인간관계가 쉬워진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가장 이렇게 보면 습관이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차 정비를 좀 하라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차문을 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차 상태가 어떠세요? 저는 차 정비 습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항목별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 이제는 실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10-10을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이렇게 5-3-2 단순 소비자, 애용자, 사업 관심자, 이렇게 항목별로 부류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여러분들 사업 설명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다시 팔로우하시면 가장 좋고요. 또 팔로우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팔로우스루로 항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단순 소비자에서 애용자로, 애용자에서 사업 관심자로 넘기는, 다음 단계로 넘길 것을 유념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차팅이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소비자들은요, 그냥 당신들이 선택한 제품이 옳아, 제가 선택한 제품이 참 옳거든요. 당신이 저를 통해서 선택한 제품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확인시켜주는 카탈로그 차팅, 그리고 데몬, 솔루션 노트. 솔루션 노트,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기간에 제가 이 솔루션으로 몇 가지 빼고 다 했거든요. 제가 반짝거려지고 제가 원하지 않는데 사사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단순 소비자라는 것은 정말 제품의 확신이 이루어져야 그러면서 이 제품 너무 좋구나라고 다른 분한테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애용자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애용자는요. 요즘에 여러분 애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SOP 장바구니 혜택 그리고 기승전결 요즘에는 브론즈 핀이죠. 그리고 14일 날 9월 14일 캐시백 10월 14일 여러분 캐시백 난리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도 걸려왔고 저도 너무 궁금해서 파트너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정말 이런 수치는 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분들의 캐시백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이제 진행하는 애용자분들은 더 애용자를 많이 만들고 싶은 도전의식을 많이 갖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은 그것이 그분들의 또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솔루션 노트 복제를 해드리는 구간이고요. 사업 관심자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이렇게 지금 비대면 기간이라도 OMDBC 이글드림 유튜브 채널 본사 A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저희 사업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못하게 안 하게 그리고 도움을 주는 이런 툴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시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의 목표는 다음이죠. 8번 사업을 키우시면서 팔로우를 하셔야 되겠죠. 사업 키우기의 첫 단계는 제품 애용하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품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 제품 사용 속도가 곧 사업 성장의 속도라는 거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서 익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업 키우기에 A클릭스 SOP 장바구니 SOP로 정말 사업은 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5일5고 완성 속도가 여러분 사업 성장의 속도라는 거. 그리고 제품 애용하면서 탱코아를 1배로 하나 2배로 하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고요. 진정한 코아 리더가 곧 지속적인 성장의 원천이고 사업 키우기의 기본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소비자들이요. 이 키트를 너무 기다리고 있고 이 키트를 본인들이 계획하고 또 목표를 세워서 또 성취를 하시더라고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 여러분 너무너무 선물이 알차지 않습니까? 캐시백도 너무 좋은데 선물까지. 그래서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시작이죠. 브론즈 파운데이션의 시작은 3%. 고정. 그러니까 3%는 제품 애용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9%, 약 10만에서 15만 원 정도의 캐시백. 그런데 이것이 이 3%에게 복제가 되어서 요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론즈 빌더 1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12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정말 기승전결 브론즈 빌더의 복제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집중할 것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분들은요. 빈 동그라미 그려놓고 동그라미 채워넣는 게 이 사업이구나. 처음부터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핀이 브론즈 빌더. 이미 이제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빌더를 세레그를 품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하신 분들 여러분들 정말 어쩌면 연간 5,500만 원에서 6,200만 원 정도의 수입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불황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것도 브론즈 빌더 세레그를 품은 파운더스 PT를 플래티늄을 도전하고 있는 요즘 파트너분들이 너무너무 대견하고 감사하고 저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세레그를
제품은 파운더스 에메랄드. 여러분 이제는요, 이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만 돼도 억대 연봉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수입은 2배가 되겠죠. 이것이 진정한 사업 키우기의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채워가는 사업이 이 사업이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 잘 키우고 계시지요? 네. 자, 다음에는 9번. 시스템과 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류는요. 자신의 능력만 활용하고요. 2류는 타인의 능력을 활용하고 1류는 타인의 능력을 끌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능력만 믿고 나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초창기엔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9번 시스템과 툴 이 구역에서 나는 과연 3류가 될까? 2류가 될까? 1류가 될까?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셔서 저희는 다 1류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아메이 이글드림 시스템. 이거는 저희 모두를 1류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1류의 스폰서님께서 저희 능력을 이렇게 끌어내 주셔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언택트, 온택트, 인택트 어느 구간에서도 저희들이 다 무엇이든지 먼저 앞장서서 준비해 주신 이글드림 시스템 한국아미 너무 감사한 요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택트 시대에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어떤 변화 앞에서도 두려움 대신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시스템과 툴은요. 에이클릭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활용하고 계시죠. 요즘에는 어떤 마트에 가도 장바구니만 보면 장바구니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이것이 저희 시스템에 좋은 툴이 되고 있고, 그다음 8번 저희 여러분들 솔루션, 노트, 저희 교과서죠. 매뉴얼 고민하지 않고 이 매뉴얼대로 했더니 저는 녹아버렸던 머리카락이 살아났고, 그리고 어쩌면 두리뭉실했던 제 허리가 44 사이즈로 변했고,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에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그 기간에 면역을 키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어린 성장을 저도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파트너들한테 좀 키 좀 큰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질문도 했지만, 이렇게 한 솔루션을 저한테 먼저 제가 먼저 경험을 하니까 제가 반짝반짝해지고, 그러면서 저는 더 자신감이 생기고, 정말 코로나 기간에 이 솔루션을 다 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선택한 제품이 진짜 맞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고 또 이렇게 확장돼서 사업에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이 시스템과 툴이 요즘 너무너무 감사한 요즘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자 툴은요, 저희 스폰서님들이십니다. 시스템이 매뉴얼이고 툴은 저는 롤 모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메 사업을 결정을 했으면 제 스타일이 아니라 아메이 스타일, 특히 이글드림 시스템이 정답이잖아요. 이글드림 시스템의 스타일, 저희 스폰서님이시잖아요. 저의 롤 모델은 복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분들의 표정, 저분들의 말투, 저분들의 외모, 심지어는 옷까지도 따라 해보려고 노력했던 시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앞서서 이 시스템과 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저는 또 시켜드려야 되는 또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감하지 않고 이 시스템대로, 툴대로 복제하는 게 저희의 또 사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9번 시스템과 툴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스템 툴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네트워크의 균형입니다. 네트워크의 균형은 왜 중요하냐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요. 안정적이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윕스는 노력의 크기, 수입의 크기라고도 얘기하고요. 깊이는요, 뎁스, 안정적인 수입. 그래서 요즘에는 고민하지 않고
브론즈. 처음에는 브론즈 파운데이션부터 브론즈 빌더로. 네트워크의 균형은 지속적 성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파운더스 플래툰님 아까 언급해드렸죠? 그리고 연간 또 파운더스 에메랄드 연봉 1억 여러분 도전하셨으면 이것이 곧 네트워크의 균형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키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외적 매력을 가진 여성을 만나면 뇌 하수체라는 곳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환각 물질이 나와버린대요. 그 자리에서 보는 즉시 환각 물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언어 중추가 영향을 받아서 언어 체계를 바꿔버린대요. 언어의 핵심은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행동을 바꿔버려요. 그 여자네 집이 멀어도 발에다 주는 거예요. 남자네 파주, 여자네 여주. 그래도 발에다 줘요. 오빠 들어가세요. 막 그래도 오빠 괜찮다고. 그 여성을 어떻게 대하나 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어머니 모, 나라국, 말씀어. 영어로 하면 mother's tongue. 엄마의 혀. 즉, 이 남자가 어렸을 적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자기한테 대해준 방식, 부모가 서로를 대했던 방식, 이 아이가 주변에 살면서 봤던 언어, 이게 이 아이의 모국어를 형성하거든요. 그리고 이성의 매력이 무뎌진 여성에게 남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의 편안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행동, 말투, 얼굴 표정, 단어 선택, 문구 전부 다. 그러니까 모국어 좋은 남자가 여성에겐 좋아요. 그래서 모국어 좋은 사람이 좋다고 일단 여성에겐 추천드려요. 그럼 강사님 어떡하나요? 이미 저희 남편은 모국어가 좋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 되게 경직되게 지냈고 아버지가 계셨지만 정서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못하셨고 그래도 사람이 좋은 언어 부모에게 못 받았어도 좋은 언어 가진 사람 자꾸 만나고 좋은 책 보고 좋은 영상 보면 어느새 바뀌어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이런 여성을 만나라. 예쁜 여성 만나지 말고요. 예쁘게 말하는 여성을 만나라고 추천해요. 예쁘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요.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 있어요. 네. 저는 강연하면서 제가 자존감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관객들 때문에. 그게 바로 예쁜 말이에요. 그게 예쁜 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긍정적 감탄을 하는 거래요. 그게 상대의 자존을 올리고 상대를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사이를 좋게 한대요. 그게 예쁜 말의 정의. 남편인 자기 와이프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와이프를 거의 봤는데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해요, 진짜로. 그리고 남자가 되게 싫어하고 애들이 안 되는 집의 엄마의 특징도 똑같아요. 뭐란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남편하고 애들한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대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성격 자체가 한 번 아니면 아니래요. 그리고는 말투가 명령조가 많대요. 너 엄마가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했지. 엄마는 성격 자체가 그래.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낸다. 애들 칭찬하는 기술 보여드릴게요. 남편 칭찬하는 기술 엄청 간단해요. 얼굴 표정을 약간 모지라 보이게 하는 게 좋대요. 그래야 저쪽이 주인공이 된대요. 엄마 나 이번에 98점 받았다. 대박.
엄마가 좋은데 너 엄청 좋겠다. 엄청난 말이에요. 엄마가 좋은데 너 엄청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를 못하고 좀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쳐도 그래도 네가 좋다. 그게 존재에 대한 칭찬이래요. 그게 자기의 자존의 근원. 오래 살면 100년이래요. 근데 인간은 그 시간에 3분의 1을 잔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죠. 사랑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언어를 배우다 보면 사랑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랑만이 인간을 움직이게 한대요.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선가부터 여기로 오셨잖아요. 그건 저를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되실 거예요.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여러분 삶에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쵸? 11번 의사소통란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해 보았습니다. 한 5분 이상의 긴 영상이지만 여러분 보시면서 진한 감동과 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스템이 모국어가 좋은 리더로 만든다. 모국어, 여러분들의 행동, 말투, 얼굴 표정. 여러분들의 모국어는 어떠셨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스템이 여러분의 모국어를 정말 좋게 바뀌어서 변하게 해서 좋은 리더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이곳에 지속적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백만장자 부여가입니다. 레스 브라운.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시작하는 저희들 돼요. 그리고 정말 이글드림 시스템이기 때문에 역시 됐어 라고 저희들 결과내는 멋진 이글드림의 좋은 리더들로 성장해서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5교시 동안의 강의로 아메 사업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궁금증에 대한 답,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 다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현실로 바꿔줄 활용 점정 성공의 ABC를 주제로 강의해 주실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아메이 파운드스 수석 다이아몬드 한동현 리더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파운더스 EDC 한동현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정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드리면서도 너무 획기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서 뭐 N잡 시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N잡이라는 게 어떻게 봤을 때 지금 어떤 이런 어떤 이 변화의 어떤 환경, 급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안함과 새로운 어떤 그 부업이나 또는 이제 알바 같은 이런 개념들로 N잡을 굉장히 많이 이제 또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물론 이런 얘기들은 예전에도 있습니다, 그죠? 뭐 투잡이다, 뭐 쓰리잡이다, 심지어는 멀티잡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떤 그냥 어떤 작은 하나 그런 어떤 일들이란 건 굉장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면서 진정 필요한 어떤 미래의 대안이 바로 뭐냐면 폴리메스형 인간으로서 새로운 잡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리메스라는 게 뭐냐면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어떤 새로운 잡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있지만 그 잡 속에서 예를 들자면 상위 한 20% 안에 드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형태의 사람들을 폴리메스형 인간이라는데, 결국 이제 N잡으로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제 어떤 프로와 같은 어떤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폴리메스형 어떤 인간으로서 이렇게 이제 변모하고 발전하는 것만이 지금 시대의 어떤 새로운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 지가 이제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면서 참 아메이 사업을 만난 것도 행운이었지만 특히나 우리 이글 드림 그룹의 시스템을 만난 거는 더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우리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고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바로 이 우리 비즈니스가 진정한 어떤 폴리메스형의 어떤 인간으로서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업을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잘한 일이다라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부분은 성공의 ABC입니다. 여러분들이 3주 과정을 이제 우리 온라인 DBC를 듣고 계실 텐데, 이제 지금 듣고 있는 지금 이제 해야 될 성공의 ABC가 3주 과정에서 마지막 주차의 내용입니다.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우리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봤을 때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가 우리 사업에서 정말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 이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있어서도 이런 어떤 성공의 ABC에 대한 이 부분이 그룹을 더 성장시키고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우리 휴먼 네트워크의 필수가 바로 이 성공의 ABC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글 드림 시스템의 성공의 ABC를 통해서 보다 더 아메 사업의 더 큰 가치와 또 성공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ABC, 예. A는 뭐냐면요, 바로 attitude,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B는 belief, 믿음, 네. C는 commitment,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자세와 믿음과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이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세입니다. attitude. 자세는요, 크게 이제 이렇게 외적 자세와 내적 자세 이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외적 자세는 우리가 이제 다 알겠지만 어떤 외모나 뭐 복장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정이나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외적 자세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내적 자세가 중요한가 이래 보면요, 첫 인상을 우리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90% 이상을 바로 이런 어떤 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말이나 말의 내용이 아니고 바로 이제 첫 이미지, 저기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첫 인상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즈니스에서는 특히나 바로 이 외적 자세를 만드는 것은 이 성공을 결정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적 자세는 또 특히나 장점이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과거에 처음 이제 이런 DBC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수료를 마치고 제일 먼저 이제 했던 행동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이태인 리더와 함께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옷도 사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외적 자세를 갖추라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외모는 정말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 그죠? 누군가에게라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외모가 복장이나 이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마찬가지죠. 항상 웃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소를 머금고 있고 웃음이 복이 온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밝은 표정, 웃는 표정, 항상 이제 웃고 미소가 있는 그런 표정들을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모습들이 상대에게 좋은 호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조금 더 이제 준비하고 나 스스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자세입니다. 그죠? 내적 자세. 내적 자세는 하루아침에 만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좋은 내적 자세를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내적 자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하죠.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품이 무슨 말인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성질과 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마음가짐에 의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 자세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적 자세에 대해서 정말 몇 가지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물어보죠. 당신은 긍정적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긍정적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긍정적일 것일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긍정 테스트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가족은 굉장히 건강하다. 예. 또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참 공부도 잘하고 참 모범적인 어떤 이런 예의도 바르고 그런 아이들이다. 또 나도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는 자영업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이런 성과를 내면서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돈도 벌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서라면 그분은 긍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라도 아니다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긍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제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긍정적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긍정적이면 나의 현실도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현실이 부정적이라면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보면 음악이 나오는 주파수에 주파수를 맞추면 하루 종일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거죠. 노래만 들을 수 있는 거죠. 또는 뉴스만 나오는 주파수를 맞추면 끊임없이 뉴스만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의 주파수에서 음악을 들을 수 없듯이, 음악의 주파수에서 뉴스를 들을 수 없듯이 어떤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자세와 생각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주파수와 연결이 되어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어떤 정보를 받게 되는 거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이런 어떤 생각과 자세와 말과 행동들을 긍정으로 이렇게 바꾸는 노력이, 교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역을 갔습니다. 이 마지막 지하철이에요. 마지막 차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굉장히 어렵게 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마지막 열차는 문을 닫고 떠나버렸습니다. 약 한 내가 몇 초 정도 늦는 바람에 그 차를 타지 못하게 된 거죠. 마지막 차인데. 자, 이런 상황이라고 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이 택시가 신호를 한 번만 뭐 어겼더라면 탈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겠죠. 그걸 들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로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실제적으로 이 상황이란 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지하철을 타려고 갔었고 지하철은 갔고 플랫폼에 내 혼자 서 있는 그 모습, 이 자체에서는 부정도 없고 사실은 긍정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저 멀리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헤어진 참 만나고 싶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뚜벅뚜벅 나를 향해서 걸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건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부정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긍정을 선택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이란 건 매 순간순간의 연속이 만들어내는 게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삶에서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순간순간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긍정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죠? 긍정으로 선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매 순간순간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 모든 일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부정적인 어떤 이런 생각과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교정해 나가는 노력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요. 바로 이 긍정적인 자세가 성공의 필수 1번 요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해왔던 이 과정에는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오로지 긍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나를 긍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교정하는 방법은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멈추고 그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긍정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끊임없이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뭐냐면요, 이 시스템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점점 사람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이글 드림 그룹의 이 시스템은요, 성공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사업의 방법을 전달하는 게 보다는 정말 그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게 우리 시스템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다 보면 점점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제 배우는 자세. 예. 이스라엘에 가면요,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첫 시간, 첫 수업 시간에 꼭 하는 게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꿀단지를 가지고 각각 방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각 학급에다가 아이들에게 그 꿀단지 안에 들었는 꿀을 이렇게 한번 찍어 먹게 다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맛이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꿀맛이요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네. 그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 맛이란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정말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는 거. 배운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요, 이제 영화에서 필름을 이렇게 바꾸면 영상이 바뀌는 거죠. 이거와 똑같이 필름을 바꾸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배우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 말은 배운다는 것은 결국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배워야 삶이 바뀐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고민 한번 해볼 부분인 거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잘못 배웠다. 잘못 배웠나?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배웠는데 삶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배워서 알았다는 거죠. 그죠? 알미라고 얘기하죠. 안다는 거죠. 이렇게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죠. 배운다는 과정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배워서 알았다. 안 것을 행동해 보니까
이 행동 속에는 뭡니까?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와 실패와 실현과 역경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데, 진짜로 배웠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단계를 거쳐서 지혜의 단계로 이동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죠? 시험을 치면 다 100점을 맞출 수 있겠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효도가 잘 되냐?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는 거와, 그죠? 진짜로야 하면,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서 똑같아요. 이 비즈니스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스폰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행동을 해내야지만이, 진짜로의 진짜로의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배운다. 예. 정말, 성공의 방법이 뭘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메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의 방법. 예. 근면하고요. 성실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되겠죠. 꿈을 가지고 될 때까지 도전해야 됩니다. 그죠? 아마 이런 어떤 것들을 행하면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누구나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 행동의 경험들이 쌓였을 때 지혜라는 거 바로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알지만 안 됐던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 상태.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하고, 그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그 단계가 진짜로 아는 단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비즈니스에서 배우는 자세라는 것은요, 배운다. 이거는 하나의 겸손과도 일치하죠.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는 거다. 즉 이제 배우는 자세를 통해서 그 겸손함으로써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즉 누군가에게 배우는 마음으로 그를 만나는 거죠. 즉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고, 그때 분명히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우리 속에서 더 많이 내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려는 노력보단 그를 통해서 또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가르치는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음 세 번째, 열정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해보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열정적이고 싶다. 열정을 가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하면서 참 열정적인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정적일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죠. 어떻게 해야 열정적일까? 저는요, 열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1등 하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당연히 사회에 진출해서 이제 어떤 잡을 가지면서 일을 해 나갈 때 굉장히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1등 하던 친구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참 많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1등을 했다는 것은 모든 과목
모습들을 다 잘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 한 중상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요, 어떤 하나의, 한 과목에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세월이 지나서, 더 어떤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었던 거죠.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 하나를 사랑하니까, 더욱 깊이를 알게 되고, 더 깊이를 아니까 더욱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결국 뭘 만드냐면 열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도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알면 알수록 사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랑을 하게 되면 즉 알게 되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도 곧 사랑인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저는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조금 더 배우고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비즈니스를 반드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비즈니스라 생각할 겁니다. 그때 이 사업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으로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오늘 장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에서는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 믿음입니다. 그죠? 빌립, 믿음. 예. 제가 이렇게 책을 보거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모든 종교에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그들만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모두 다 기적을 만들어냈다면 신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럴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봤을 때 저는 진정한 믿음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어떤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실화인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아프리카 어떤 한 부족에 여기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아이에게 약점이라는 것을 하나 딱 정해줍니다. 예, 약점. 근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어떤 약점을 지어줬냐면 바나나라는 것을 딱 정해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아이의 약점은 바나나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아이가 바나나를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는 장성을 했습니다. 장성을 해서 그때까지 바나나 한 번도 안 먹었겠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 옆마을 친구들이 이제 놀러를 온 거죠. 같이 이제 놀러 와서 집에서 친구들이 이제 냄비에다가 바나나 죽을 이렇게 해 먹었습니다. 해 먹고 친구들은 갔죠. 친구들은 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한 달 뒤에 그 친구들이 다시 이렇게 이 친구 집에 놀러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한 달 전에 놀러 와가지고 냄비에 바나나 죽을 해 먹고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갔다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너는 바나나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나는 당연히 바나나를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본인은 바로 죽어버린 거죠. 결국 모든 어떤 기적이나 수많은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대부분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것은 어떤 그 현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또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 파트너 중에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제게 묻더라고요. 스폰서님 믿음은 믿는 대로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믿는 대로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대머리랑은 절대 결혼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찾아와서 제게 뭐라고 했냐면 제 남편이 대머리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머리하고 결혼 안 하는 걸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머리하고 결혼했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 해서 저는 믿었는데 믿는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했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머리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지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머리하고 결혼하지 말아야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머리가 생각나잖아요. 당연히 대머리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 방법도 긍정적인 형태로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믿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그죠? 그래서 우스갯소리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정말 믿음도 어떤 긍정의 형태로 믿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은 믿는 대로 된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관념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관념이 무슨 말인가? 이래 보면요. 관념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념이라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그 믿음이 굉장히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런 관념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면 관념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걸 통해서 우리는 관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관념은요,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생각이 지배가 반복되면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는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결국 뭐냐면요, 관념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것은요, 정말 내가 어떤 현실을 만들어냈느냐는 거 똑같은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내가 가진 이 관념이 형상화해낸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현실을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 현실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거죠. 생각을 바꾸려면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관념을 바꿔야 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럼 관념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관념은 어떻게 만들어진댔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걸 통해서. 그죠? 그러면 관념을 바꾸는 방법은요, 내가 다시 보고, 다시 경험하고, 다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바꿀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의 관념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관념입니다. 그만큼 관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메 사업에서도 똑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아메 사업을 접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관념, 본인의 고정관념으로, 본인의 편견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될 것이야 라고. 그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제품도 경험하고 다 많은 어떤 부분들을 다시 체험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굉장한 비즈니스 아니에요. 최첨단 비즈니스면서 어떤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그러면서 뭡니까? 그 현실을 이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은 믿음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했었는데 정말 그 어떤 믿음도 모든 것을 성공의 패턴을 맞춘 그런 어떤 관념으로 나를 만들고 나를 바꿔가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곧 성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스템이란 건 우리 이글드림 그룹의 시스템 너무 대단하죠. 그 시스템이 속에 있으면요. 어떤 성공에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그 성공의 메커니즘을 모르면서도 성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되어가는 거죠. 단지 뭐가 문제냐면 정례화되지 않았다는 거지 알기는 다 알아져 버린다는 거죠. 예. 그게 시스템의 위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시스템 속에 있을 때만 성장이 가능하다. 예. 시스템 속에 있음으로써 어떻습니까? 모든 자세가 다 만들어지고 모든 믿음을 키우고 마지막에 할 그 결단까지도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시스템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우리 이글드림 그룹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커미트먼트 결단입니다. 그죠? 결단을 이렇게 한자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그 목표나 어떤 꿈이나 목표를 향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이제 단자를 보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떤 그림이죠, 그죠? 한자가 결심을 하면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 문제, 뭐 배우자 문제, 직장 문제,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늘 산재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결심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복잡한 어떤 이런 것들을 뒤에 보면요 도끼로 자르겠다는 거죠. 내 결심에 방해되는 내 결심에 방해되는 수많은 것들을 자르겠다는 게 결단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그것도 도끼로 자르겠다. 이런 말인데,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그거인 것 같습니다. 결단. 이렇게 어려운 결단도, 시스템에 힘을 빌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결단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비즈니스라는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즉, 암의 사업을 통해서 진정한, 폴리메스형 인간이 되고자 원한다면, 정말 이 시스템을 믿고, 그죠? 스폰서를 믿고, 함께, 팀워크로서,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 끝으로 제가 이제, 그 양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춘추 전국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종아리에 난 한 올의 틀을 뽑아서 세상이 평온하다 할지언정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 거죠.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떻게 보면요 모든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피바람이 불고 하던 그 시절에 내 종아리에 틀 하나를 뽑아가지고 태평스럽다 한들 나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 와, 이 과연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이죠. 결국 이거였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내지 않은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모래 쓴 것 같다. 즉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겠죠.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 비즈니스 또한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떤 내가 주도적이 되고, 그죠? 나의 어떤 열정과, 나의 결단과, 나의 도전과, 나의 이런 것들이 뭉쳐졌어. 그죠? 거기에 함께하는 스폰서가 있고, 거기에 함께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되었을 때, 나의 주도적인 비즈니스로 성공을 해냈을 때 진정한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원할 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정말 또 더 어떤 멋진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봤을 때는 오프라인 시대보다 더 어떤 빠른 속도와 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이제 언택 시대에 더 빛나는 비즈니스가 또 아미의 사업인데 정말 여러분들 함께 원하는 목표까지 이글드림 시스템과 함께, 이글드림 그룹의 시스템과 함께 꼭 정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